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오늘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르네상스, 바로크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봤죠. 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 때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의 양식 이런 것뿐 아니라 막 뒤에 가면 막 사조들,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르네상스나 바로크나 거긴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문화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르네상스 하면은 우리가 인문주의 운동 이렇게 하지만은 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음악, 미술, 건축, 미술 같은 거,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또 조각 이런 것들, 바로크 양식도 마찬가지로 뭐 음악,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이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음악가들이 많이 있죠. 바흐, 핸델 이런 아주 끝장나는 러시아 유비한가 이 작곡자. 근데 그때도 또 미술도 있어. 근데 미술은 이제 그 르네상스의 천재들은 이름을 많이 알고, 또 바로크의 음악 천재들은 이름을 많이 알고 하는데, 이 반대로 이제 르네상스의 음악가들, 또 바로크 시기의 뭐라면 화가들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걸 주겠다, 이름을 말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문화 자체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역량이 좀 그렇고, 최소한 음악이랑 미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 밟아왔던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쭉 가는 게 아니라 쉽게 한번 간단하게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해봅니다. 요즘에 지금 최근에 당일날 울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요즘에 실제로 지금 반팔이죠. 이 가디건, 오늘 방금 송승헌이랑 소지섭 찍은 날 같은 날이에요. 도서관에 있다가 다시 조금 걷느라고, 역시 지금은 책을 막 그런 거를 겨울에 조금 책 읽고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신 올리고 있고, 그래도 오늘 조금 그런 거보다는 조금 긴장을 덜 해도 되는 거 좀 찾아 해야 된다. 안 하면 녹슨다.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묶어보려고요. 그런데 음악이랑 미술이랑 정말로 르네상스하고 바로크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다른 시기의 각각의 사조들도 예술 전반에 공통적인 것들이 막 같이 가고 막 하는 게, 현대에 와도 그렇잖아요. 현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도 건축 쪽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가 이제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예술 전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막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죠. 쪼개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르네상스나 바로크는 우리가 그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고 교과서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 익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게 어떤 거가 재밌을까? 음악이랑 미술이랑? 음악이 좀 더 어려울까? 제가 캐논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어원 중에서 그 관음 말고 만세음보살, 그게 이제 관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캐논 카메라.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준거가 되는 그 캐논은 조화라든지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쓴다. 근데 그런 캐논 음악이 바로 르네상스 음악이에요. 거기에 이제 극한도라는 게 이제 푸가 이런 건데, 캐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그냥 캐논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캐논, 조화, 균형.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악이랑 미술 회화를 좀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조각할 때도 캐논적인 조각이랑 캐논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토르소 같은 조각, 아니면 로덴 같은 조각, 이런 것들은 좀 대척점에 있단 말이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르네상스의 캐논하고 바로크 시대의 음악도 조금 다른 의미에서 대척점에 있고, 회화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의미에서 대척점에 있어요. 근데 앞에는 되게 공통적이지.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캐논은 뭐냐면은, 캐논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게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가두기로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다음에 이제 나나나나나 이 음악이 나갈 때 다 같이 돌자, 동시에 가는 거야. 동시에 가는 선율. 그러면서 균형,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걸 짜는 거야. 거기에 좀 더 발달이 되면은 아래쪽까지 멀어졌다 붙었다, 멀어졌다 붙었다. 위에 높은 음자리표, 첫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 낮은 음자리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여섯성 보면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이 선율이 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조화를 계속 이루면서 하는 게 르네상스 이상적인 균형, 피보나치 수열 1.618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 피보나치 수열이 쭉쭉 나가면 이제 그런 음악이에요. 그게 이제 끝까지 가면, 이제 푸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은 이제 정말 막 악보가 이쪽이랑 그림으로 치면은 막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도 갔다가, 또 요 면을 뒤집어서도 갔다가 하면서 여러 성부들이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조화. 그런 음악이 르네상스 시기의 그 음악이에요.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기에 그런 음악이 발달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때 그림은 뭐냐? 그때의 그림은 마찬가지로 그런 조화, 특히 이상적인 그거 그레코로망의 걸 가지고 오면서도 더욱 이상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다 같은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대략 14, 16세기 요 시기에 다 이제 뭐 저기지, 이탈리아의 그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고 이제 한 그쪽이 많죠.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해.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그림이건 조각이건 엄청나게 이상적이고 균형이 딱딱 들어맞고, 물론 제가 이제 그 조각에서는 조금 미켈란젤로하고 이제
대비해서 얘기를 하긴 했죠. 미켈란젤로는 그래도 이제 캐논적인 생각이랑은 다른 걸 표현하고자 했다. 근데 이제 회화 쪽으로 가면은 대차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표현 기법. 잠깐만, 뭘로 할까? 지금 제가 요거 6이나 6에 안 묶고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주름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있지. 근데 이 주름이 르네상스식 미술에는 이 주름이 마치 주름까지도 이상적으로 딱딱 각이 잡힌 주름이 나와요. 그게 그들의 그 보티첼리에서도 뭐 그런 그 시기의 화가들의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 그리지. 그리고 딱 하나의 소실점으로 쫙 모이는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최후의 만찬은 조금 달리 또 해석되는 여지들이 새로운 면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잠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래에서도 막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 그림에서도 균형이 잡히면서 딱딱딱딱 이상적으로 그리는 거, 소실점 하나지만은 전체가 다 들어가. 아테네 학당 같은 거 보면은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렇게 논쟁 같은 걸 하는 듯한 그게 나오잖아요. 중앙에 그 위를 얘기를 하고 그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레코 로망 헬레니즘의 아주 학자들이 총출동해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다 비중이 같게 나와요. 다. 한 소실점이지만 다 비중이 같게 나와. 그게 바로 그때 당시 회화의 캐논이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거야. 중심에 그 소크라테스랑 저희가 있지만은 전부 다 뚜렷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뚜렷해. 노래도 그래서 이 성부랑 이 성부랑 뚜렷해. 내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좀 전체적인 거 하나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퀸 노래를 듣고 나면은, 제가 퀸이랑 뭐 이제 다른 과학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또 얼마 전에 올렸지. 어젠가 그젠가. 야, 이제 음악의 끝을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중2 때 드는 거죠. 근데 이종환의 디스크쇼에서 예전에 이종환 씨가, 저는 별밤 세대예요. 저 나이 뭐. 근데 그것도 가끔 들었으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Dust in the wind, 나나나나나나. 이게 나오자마자 자기가 젊을 때 이제 그게 나왔겠지. 나는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이종환 씨가 음악의 끝이 이제 나왔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노래는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움을 늘 찾는 것 같아요. 반복적이고 변형이 되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술도 Dust in the wind 좋잖아요. Goes my 좋잖아요. 그건 뭐 되게 오래전에 나왔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퀸 같은 거 이제 막 들을 때 와, 소름 끼치는 거야.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오지? 그러나 다시 그거를 또 허물고 너바나가 또 나오는 거야. 물론 그거 하여튼 그런 거를 또 허물고 닥터 스테인이 나온 다음에 또 허물고 너바나가 나오고 또 허물고 하현우가 나오는 거지. 계속해서 허물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존재가 형식이나 내용이나 그 어떤 것이 됐건, 그게 아닌 또 무엇이 됐건 계속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양식으로서
음악적으로도 그림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캐논이 있단 말이야. 캐논, 투가, 캐논, 그리고 이상미, 이런 게 있어요. 이상미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이민아에게로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바로크 시대에는 이제 우리 아빠가 나훈아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나훈아 노래를 늘 듣다가, 예를 들어서 나훈아 노래를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듣다가 잠깐 동안 남진 노래를 들으시더라고. 나훈아랑 남진은 라이벌 아니야. 근데 남진 노래를 들으시길래 왜 남진을 들으시냐고 하니까는 좀 질려가지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나훈아로 갈아타시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르네상스가 너바나가 처음 나올 때는 끝내주지. 헬로윈이 처음 나왔을 때 끝내주고. 그러나 지금 유럽이나 남미 쪽에 파워메탈, 엇비싼 파워메탈이 엄청 많고, 너바나 이후에 또 그러한 얼터 락이 엄청 많고, 그 다음 뭐 뉴메탈이니 뭐니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 뒤에 나온 거 다 엇비슷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처음 그게 그래서 되게 역사에 남는 거예요. 처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뒤에는 이제 엇비슷해져. 그러니까는 그림도 음악도 이제 다 엇비슷해지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건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같다, 제 생각에.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거, 요거에 대해서 바로크라고 하는 게 원의가 포르투갈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래요. 뭔가 그거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탄 듯한 그런 그 뉘앙스로 이런 캐논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 조화나 균형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문화 형식이 된 거야. 문화 형식으로서 그렇게 쓰이는 거야. 너무 좋아. 방금 지나간 양반이 막 엄청 거구에 문신을 그냥 어디까지 한 거야? 다리까지도 다 했네. 빡빡이에. 눈 아예 안 마주쳤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 찍느라고 안 맞춘 거예요. 원래는 내가 눈싸움 했을 거야, 원래는. 근데 이 바로크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음악 먼저 갈까, 미술 먼저 갈까? 미술 먼저 가볼게요. 미술에서 그 이전에 아테네 학당이 됐건 최후의 만찬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거기에 등장인물들은 다 같은 방식, 표현 방식을 써요. 같은 방식의 표현, 르네상스적인 표현. 근데 그 바로 다음 시기에 바로크 시기가 되면은, 바로크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잘 몰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니, 나도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한 두어 명을 얘기를 루벤스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루벤스나 또 유명한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사람들의 그걸 보면은 명료한 그림이 아니야. 일단 이거는 지금 인상파나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주름을 그릴 때 진짜로 이런 이상적으로 딱 각진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주름 그대로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 방식이 됐건. 표현 방식은 서로가 거기는 또 조금씩 다른데, 게다가 중심 인물과 그 밖의 인물이 같은 소재를 써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건 보티첼리건 이거 썼던 그때 당시에 중세를 지나갔기 때문에 크리스토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이 될 거예요. 최후의 만찬도 재현이 된단 말이야.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지금 안 나네. 그거를 바로크 형식으로 그렸을 때는 최후의 만찬 딱 일렬로 있는 소실점 하나가 아니라 대각선 소실점으로 그려버려. 그리고 뭔가 역동적이고 다 뚜렷하지가 않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핵심을 향해서 크리스토교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핵심 인물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는 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충 처리한 것처럼 우리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소재가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 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그 이전에 뚜렷한 그리고 조각적인 그러나 평면적인 그런 선이 아니라 핵심에 뭔가 느낌을 담고 나머지 처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테네 합장을 만약에 바로크에서 그걸 한번 해봐라 했으면은 핵심 인물의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구도도 달라졌을 거란 말이야. 르네상스적인 질서가 아니야. 음악은 어떻게 될까? 음악 제가 말했지, 다 같이 놀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가고 반대로 가고 뒤집어서 가고 하면서 조화를 이루다가 바로크 시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양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양반들의 곡은 연주자들의 자리를 굉장히 크게 내줘요. 그건 뭐냐면은 작곡을 해. 어떤 성부를 작곡을 하고 멜로디를 쓰고, 근데 저음 성부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의 그 감각으로 느꼈을 때, 우리가 대중음악 같은 거 기타나 피아노나 이런 걸로 연주하는 감각으로 생각하면은 베이스 슬래시 코드가 됐건 뭐가 됐건 베이스부를 기본음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숫자로 몇 도 화음 이것만 정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연주자가 그 정도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이제 그 베이스는 그 베이스 나중에는 너무 막 이제 되니까는 그것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했는데, 그 정해진 틀 밟고 그리고 오른손 연주를 한다면은 오른손 연주에서는 자기 애드립이 많이 들어가는 셈이야. 굉장히 현대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 있는 바로크의 음악인 거야. 근데 그거는 그게 미술이랑 뭐 공통점이 있나? 있어. 처음엔 이 캐논에서 투카까지 가는데, 그런 게 막 발달하기 전에 원래 그 앞전 음악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 뭐냐면은 모노딕, 핵심이 되는 게 부각이 돼야 된다. 어떤 멜로디가 됐건 노래가 됐건. 근데 그게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제 그 조화, 균형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핸델이라든지 바흐의 시기가 왔을 때 역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핵심 멜로디가 있고 핵심의 얘기가 있고 노래가 됐건 뭐 연주가 됐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치 어떤 구도 내에서 르네상스적으로 정결하지 않아도 좋아. 대각선으로 구도를 잡아도 좋은데 중심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나머지는
보조 역할로 애드립을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면 왜 거기 설명을 애드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좀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의 재량권 있잖아요. 연주자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쓸 수 있는 음들을 가지고 자신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바로크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특징이 되는 거죠. 그게 미술이랑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미술에서도 조화, 균형, 그리고 조금 이제 격식이 정형화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 실증을 내. 우리 아빠가 잠깐 남진으로 갈아탄 것처럼. 그런 반동으로서 바로크라고 하는 형식, 그게 오고, 거기에서 그림에서도 뭔가 삐딱빼딱하고 스포트라이트 부분 말고는 처리가 좀 다르고, 그리고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이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어떤 핵심 부분, 진짜 말하려고 하는 부분 외에는 연주자의 재량권을 주는 거지. 연주자의 재량권을. 그런 게 이제 노래가 됐건 그림이 됐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가장 큰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쪽에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다시 들으셨다면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링크는 한번 걸겠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것은. 감사합니다.